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홀시어머니와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 셋을 돌봐주신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감사한 부분이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9년의 세월 동안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한 가까이 있는 시집 식구들의 뒷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집에 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고 또 다시 집에 와서 저와 남편에게 옮기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저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필요한 말 이외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무뎌졌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 화가 나고 소름이 끼칩니다. 죽어버리면 끝이 나는데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떠나기가 힘듭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이런 저를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17년도 출산 후에 상담센터도 다녀봤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살갑게 저도 노력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비난과 냉담뿐. 19년 1월에는 크게 싸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3교대 근무를 했었고 아이들이 모두 유아기였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남편이 쉬는 날만 되면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저녁 6시에 나가면 12시, 1시는 되어야 들어왔습니다. 한창 육아와 일로 지치고 셋째 출산 후 반년 정도 지난 상태여서 산후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제 입에서 이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을 똑같은 말로 싸웠습니다. 다음날 제가 사과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집에 있고 출근을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었고 저는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 아들이 아니라 남편처럼 대합니다. 항상 저를 질투하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이 다정한 편이라 기념일도 잘 챙겨주고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늘 못마땅해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이 상황이 너무 지겹고 힘이 듭니다. 사춘기 큰아이는 할머니를 너무 따릅니다. 그것도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니 이명이 오고 살이 찌고 이런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점점 떨어져 갑니다. 배려라는 게 없는 사람이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낮에 자는 날에도 큰 소리는 기본이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꼭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외벌이 6식구의 가장을 저만 등골 빼먹는 나쁜 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싶지만 지방에 거주 중이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주신 글에서 제가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주시는 문구에서 오는 내용들이 이게 좀 가벼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일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살 예방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109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꼭 반드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좀 상담과 이런 어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역이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자살에 대한 생각이 정말 극단적으로 드는 거에 대해서 따로 상담을 개인 상담을 꼭 반드시 받으셔야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지금 분리하셔야지 돼요. 시어머니한테 뭐 불효를 하고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속히 같이 상의를 해서 분가를 하셔야지 돼요. 떨어뜨려 놓으셔야지 돼요. 일단 시어머니에 대한 게 지금 누적분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할 말 다 하고 나도 어머니 섭섭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니 이건 감사했어요. 이건 고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 표현을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면서 완전히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지금 정서적 순환이 안 돌아가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히 빠른 시간 내에 시어머니하고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부부가 정말 애쓰고는 있지만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제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도 얘기 안 할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본인이 그냥 감내하면 그래도 전체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 오류
잘못된 이 생각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소진되어 있고, 사연자님은 이미 포화 상태로 지금 넘었고, 지금 부부가 이래저래 너무 희생을 하고, 너무 막강하게 소진이 되고, 너무 존재감도 없고, 뭐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키를 지금 누가 갖고 있느냐? 남편이 가지고 있죠. 시어머니 정신건강이 제일 좋아요. 지금 여기 있는 구성원 중에서 시어머니 정신건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가서는 내 맘대로 막 이야기하면서 여기 흉보면서 스트레스 풀고, 여기 와서는 또 쟤네 흉보면서 여기서 또 스트레스 풀고, 아유 내가 애 셋까지 다 키우고 어쩌고 너 일로 건너와라 밥 먹게. 그러고서는 건너가면 그 애들 꼬물럭거리는 그 애 셋 양육하는 그 시기에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있다고요? 거기에 엉덩이 붙이고 있는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시어머니가 당신 아드님을 당신 남편처럼 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이 그렇게 여기게 허락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지점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내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큰일 나고, 이렇게 된 와중에 아이들까지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될까봐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건 아이가 나에 대한 사랑과 내 자식에 대한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감정상 내가 이제 자극을 받는 것 뿐인 거지, 본질은 지금 아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정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여기에 더 훨씬 집중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상담실을 갔는데 왜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상담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 당신이 문제다, 그 멘트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연자님한테 남았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담이 지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방이든 해외든 어디든 간에 얼마든지 줌으로 다 상담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리의 문제를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다 떠났어요. 이렇게까지 아리를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꼭 자신을 아끼는 차원에서 개인 상담은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남편분 부부 상담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단 부부의 경계선, 어머니의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경계선을 먼저 내야지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나는 아내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분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해줘도 지금처럼 어머니가 저렇게 막 당신 그런 거 없이 막 여기저기 막 며느리한테 막 함부로 저는 안 봐도 알겠는 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눈초리, 눈빛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부터가 불쾌함에 대한 이게 막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정말 이 부인이 진짜 개인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서 사실은 자기 표현이라는 걸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사람이면 또 얘기가 달라요. 어머니가 워낙에 저런 분이다라는 걸 그냥 인정도 하는 김에, 어머니만 인정하면 안 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같이 함께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정을 할 거면 나를 인정하는 걸 먼저 더 하고 90% 이상을 하고, 어머니는 원래 저러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이 구간 분리를 하는 거가 이 개인 상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인지 구조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인지 구조 재설정을 해야지 되고, 부인은, 사연자님은 사연자님대로 인지구조 재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재설정이 되고 통찰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저렇게 막 하시는 게 달라 보여요. 다르게 보인다고요. 왜? 내 내면의 내 생각의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씀하시고 듣는 것도, 듣는 귀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사연자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재탄생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날부터 이제 어머니가 더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괴로우라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요하다예요. 나 중요하다. 사연자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게 진짜로 다행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나 자신을 그래도 살리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정말 이제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속히 분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잘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 당신 다 잘하신 것만 생각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저희가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어머니를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런 가치를 알고 모르고는 어머니 혼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많이 배려해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반드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부인은 개인 상담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어떤 확장성과 자기 존재감과 자기의 어떤 가치로움과 이런 것들을 빨리 찾으시는 그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